자, 가역 반응. 자, 첫 번째 정반응과 역반응이 뭔지 먼저 살펴봐야 돼. 자, 첫 번째 정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화학 반응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왼쪽에 있는 물질이 반응물이지. 네. 반응물이 생성물로 변하는 반응이죠. 자, 이것을 정반응이라고. 역반응은 화살표가 거꾸로 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건 뭐야? 생성물이 반응물로 변하는 반응이겠지? 네. 자, 그 다음. 자, 여기에서 이제 가역 반응이 뭐고 비가역 반응이 뭔지, 비가역 반응, 이거를 먼저 살펴봐야 돼. 자, 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자, 반응에서 화살표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쌍화살표로. 자, 네. 요거는 뭐가 다 가능하다는 얘기야. 정반응, 역반응. 그렇지. 정반응과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이죠. 네. 요 반응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가역 반응을 외울 게 아니고 비가역 반응을 외우자 이런 얘기예요. 자, 비가역 반응은, 자, 화살표가 하나만 나와. 뭐만 가능해 그러면? 정반응. 정반응만 가능한 반응이에요. 자, 요거를 우리는 비가역 반응이라고 불러. 그러면 비가역 반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첫 번째 기체 발생하는 반응이 있죠. 네.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는, 자, 나무를 연소시켜 또는 종이를 연소시켜 봐. 그러면 뭐가 나와? 기체가 나오죠. 이산화탄소. 네. 연소 반응. 자, 그럼 봐봐. 자, 종이를 연소시키면은 이산화탄소도 나오고 물도 나오고 그 다음에 재도 생기지. 네. 자, 이걸 거꾸로 막 합쳐서 하면 종이가 다시 될 수 있나? 아니요. 안 돼. 절대 안 돼. 이거 과학적으로 절대 할 수가 없는 반응이야. 이런 반응을 네. 비가역 반응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자, 금속하고 산을 반응시키면 수소기체가 발생하지? 네. 그런 것도 비가역 반응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이, 자, 중화 반응. 자, 산과 염계 반응이죠? 네. 이런 것들은 비가역 반응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앙금 생성 반응. 자, 이런 것도 역시 비가역 반응이에요. 자, 이런 것이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이라 그래서 우리가 가역 반응은 너무 많다 그랬어. 이런 거야. 자, 물이 얼음이 될 수 있니? 음. 얼음이 물이 될 수도 있지. 음. 이런 것들이 가역 반응이 되는 거거든. 근데 이 종류는 네. 너무 많으니까 가역 반응을 외우지 말고 비가역 반응의 종류를 먼저 외우자 이런 얘기예요.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이제 동적 평형이라는 게 뭔지를 배울 거야. 자, 말에서 살펴보자. 동적. 실제로는 움직인다 이런 얘기지? 어. 동적 평형. 요 말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거는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요. 자,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으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지? 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야.
자, 잘 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변화가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요.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네. 실제로는 변화가 일어나지만 그 변화는 외부에서 볼 때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 이거를 동적 평형이라고 불러. 알겠니? 네. 네. 근데 동적 평형을 따질 때는 반드시 어느 반응에서만 따지냐면 가역 반응에서 따지는 거야. 네. 자, 가역 반응에서 따진다. 자, 이렇게 알아두고 그러면 동적 평형은 몇 가지가 있느냐?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동적 평형은 세 가지가 있어. 자,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증기압 평형이라고 불러요. 자, 거기에서 상평형, 증기압 평형이라고 나와 있죠? 네. 그게 뭐냐면 액체의 증발 속도와 자, 그 액체가 증발되면 기체로 변하지. 네. 기체가 액체로 되는 게 기체의 응축 속도 또는 응결 속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액체 증발 속도와 기체 응축 속도가 같은 상태예요. 그러면 자, 날아가는 속도하고 기체가 다시 들어오는 속도가 같으니까 물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겠지. 네. 그런 상태를 증기압 평형이라고 불러.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서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 테니까 한번 봐봐. 밀폐된 상자에서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에 비커를 놓고 여기에 물을 요만큼을 담아놨어. 자, 이게 T가 0일 때야, 최초에. 자, 요 안에 수증기 있니, 없니? 없어요. 처음에는 수증기가 없겠지? 네. 수증기는 없는데, 이때 물 분자가 날아가려는 속도는 있지요? 네. 위에 이제 날아가는 속도는 있지만, 수증기가 없으니까 들어오려는 속도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T1일 때, 자, 물이 이만큼 줄었다고 보자. 이만큼 줄었어, 물의 양이. 그랬더니 이 안에는 수증기가 좀 생겼지? 네. 그런데 날아가려는 거는 여전히 속도가 똑같아. 표면적이 같기 때문에. 들어오려는 게 두 개가 있다고 보자. 자, 더 시간이 지나면은 자, 물이 더 이만큼 줄어들었어. 자, 그리고 수증기 양이 더 많아졌죠? 물이 더 많이 줄었으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는 게 4개가 있고 들어오려는 것도 4개가 들어오려는 게 이게 T2일 때야. 자, 그 네. 이후부터는 자,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변하냐면 물의 양은 더 이상 변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날아가려는 거는 여전히 똑같아. 증발 속도는. 자, 들어오려는 것도 화살표가 4개로. 자, 이때 이후부터 여기서부터 평형이 됐다라고 부르는 거야. 네. 이해됐어?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어떤 그래프를 볼 수 있냐면 시간에 따른 자, 속도의 그래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일정한 속도가 이게 증발 속도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밀폐된 상자 안에 수증기가 없지. 그러면 응축 속도는 있어 없어 처음에? 없어요. 없는데 점점점 수증기가 생기면 응축 속도가 빨라지겠죠. 네. 이게 응축 속도야. 또는 응결 속도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자, 이게 같아지는 이 점 이유가 평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속도로 보니까 이렇게 되네. 자, 그런데 밀폐된 상자 속에 자, 물의 양은 자, T가 제로일 때 가장 물의 양이 많은 거지. 네. 그 다음에 T1, T2, 그 다음에 T3 이게 똑같은 거죠. 네. 더 이상 증발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니까 물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가 돼. 근데 수증기 양은 거꾸로지요. 네. T가 0일 때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T가 1일 때 T2와 T3는 똑같겠죠? 네. 이렇게 해서 수증기 양은 시간이 지날수록 많아지다가 멈추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 네. 요것을 우리는 증기압 평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거기에 빈자리에 그림 그릴 거는 그려놔야 돼.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평형이 뭐냐면, 자, 용해평형이 있어요. 용해평형. 자, 용해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소금이나 설탕이나 이런 것들, 고체를 용매에다 집어넣으면은 용해되는 속도가 있어. 자, 고체의 용해 속도와 물속에 녹아있는 고체가 석출이 돼요. 네. 석출 속도가 같은 상태를 우리는 용해평형이라고 불러. 근데 자, 용액의 종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있지? 용액은 두 가지만 따져주면 될 거야. 불포화 용액이 있어. 자, 네. 불포화 용액은 어떤 속도가 더 크냐면 용의 속도가 더 빨라요. 석출 속도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고체의 양이 점점점 줄어들겠지.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포화 용액이 되잖아. 포화 용액이 되면 용의 속도하고 석출 속도가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고체의 양이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돼. 이해됐어? 네. 거기 밑에 얘가 하나 나와 있지. 어떤 얘가 나와 있는지 봐봐. 백설탕 포화 수용액에 흑설탕 고체, 까만 설탕이죠. 흑설탕 고체를 넣어주는 경우. 자,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자 용액을 만들었어요. 이게 백설탕 포화 용액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고체를 흑설탕을 이렇게 넣어놨어. 이 상태야 지금. 그런데 자, 결과를 시간이 한참 지난 결과를 보잖아. 그러면 용액의 색이 어떻게 변하냐면 용액 색이 갈색으로 변해요. 자, 원래는 백설탕 포화수용액은 무색이지. 네. 근데 거기에다 흑설탕을 넣어놨더니 이 수용액 색이 무색에서 갈색으로 변했어. 그러면 왜 갈색으로 변했냐라고 한다면 요 안에 고체 흑설탕 분자가 하나 튀어나올 때 바깥에 있는 백설탕 하나가 붙을 수 있지. 네. 그래. 이게 용해평형인 거야. 하나가 튀어나올 때 하나가 달라붙는 거지. 석출이 되면서. 그러면 네. 자, 여기에서 용액 속에는 흑설탕 분자 존재하니? 네. 어. 그 다음에 백설탕 분자도 존재할까? 네. 네, 이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해요. 그러면 그 고체 속에는 뭐가 있을까? 여기도 똑같아요. 흑설탕 분자하고 백설탕 분자가
고체로 이렇게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해. 음, 이해됐어? 음, 이걸 우리는 용해평형이라고 불러. 자, 그 밑에 얘가 하나 더 있어. 자, 이런 얘가 있어요. NaCl 23짜리. 자, NA가 원자량이 23짜리 포화 수용액에다가 있지. NaCl, NA가 24짜리 동위원소죠. 요 고체를 넣어둔 경우야. 그러면 이렇게 된 경우에는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용액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니? 검서가. 23NA랑 어, 23NA? 맞아. 두 가지 같이 있어야지. 네, 자, 용액 속에 이게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용액 속에는 얘네들은 이온화가 되죠? 네. Na 플러스 23짜리도 존재하고 Na 플러스 24짜리도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고체 속에는 얘도 둘 다? 어떨까? 얘도 둘 다 있어야지. 그래야 용의 평형이라고 할 수가 있지. 네, 이해되니? 네. 요것을 우리는 용의 평형, 평형의 두 번째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평형이 나와. 그게 뭐냐면 화학평형이라고 불러. 자, 화학평형은 어느 때 따지는 거냐면 자,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다 보니까 농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농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 자, 요거를 우리는 화학평형이라고 불러. 그러면 화학평형에서는 있지 네. 반드시 자, 정반응, 역반응이 같을 때 반드시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해야 돼요. 자, 반드시 공존해야 돼. 자, 그래서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기도 하고 생성물이 반응물이 되기도 해. 그래서 결국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도 그래프 두 개를 배워보자. 시간과 농도 그래프. 자, 우리가 시간과 농도 그래프하고 시간과 속도 그래프를 따져줄 텐데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때, 자, 최초에는 농도는 반응물밖에 없죠. 네. 그래. 그런데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면서 반응물은 점점점 줄어들지. 네. 생성물이 되니까 줄어들어. 그러면 반응물은 어떠냐면, 이렇게 줄어들다가 더 이상 변화가 없어. 이게 반응물에 대한 농도야. 이게 농도고. 그러면 생성물은 처음에는 0이었잖아. 네. 그러다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일정해지면은 이게 생성물의 농도 변화가 되는 거야. 근데 자,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자, 시간과 속도 처음에는 반응물만 있어. 그러면 정반응밖에 안 일어나지. 네. 근데 정반응밖에 안 일어날 때 반응물이 많으면은 정반응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정반응 속도가 점점 감소해. 그러다가 일정해져. 이게 정반응 속도야. 근데 역반응은 처음에는 안 일어나거든. 생성물이 없으니까. 근데 생성물이 점점점 많아질수록 역반응 속도도 증가해. 그러다가 속도가 딱 맞나? 자, 요게 역반응 속도.
그래서 두 반응 속도가 같아졌을 때 우리는 동적 평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화학 평형이야. 네, 자, 그러면 화학 평형의 예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예가 있는데, 자, 요 반응이에요. 이산화질소 기체가 사산화 이질소가 만들어지거든. 그런데 요거는 젓갈색이에요. 근데 요거 사산화 이질소는 무색이야. 자, 요 반응을 가지고 자, 이렇게 얘기했어. 시험관에 젓갈색에 NO2 기체만 넣어줬어요. 자, 이렇게 넣고 나서 오랫동안 시간을 방치하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젓갈색이 점점점 옅어져. 젓갈색이 점점 옅어지다가 자, 무색으로 완전히 변하는 건 아니야. 점점 네, 옅어지다 색이 멈춘다야. 그러면 왜 멈췄을까? 그러면 무색에 N2O4가 생성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색이 점점점 옅어진 거야. 알겠지? 네, 근데 거꾸로 이번에는 시험관에 무색에 N2O4 기체만 넣어둔 경우. 자, 이럴 경우는 어떨까라고 하잖아. 그러면 얘는 자, 색이 점점 어떻게 되겠어? 점점 갈색으로 진해져요. 네, 진해지다 색이 멈춘다야. 자, 그 얘기는 젓갈색에 NO2 기체가 NO2가 생성되므로 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서 이 농도가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 그러다 보니까 색깔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지. 이게 바로 화학평형이에요. 됐니? 네, 네, 그래서 평형 여기까지는 끝난 거야.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지? 네,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화학평형은 끝났어요. 자, 동적평형은 끝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넘겨봐. 뭐가 나와, 이제? 산과 염기요. 산과 염기. 여기가 범서가 또 어려운 단어야. 애들이 수능에서도 제일 고3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이고 실제로 문제가 나와도 되게 어렵게 나오는 단원이거든. 네, 자, 우선 산과 염기를 배워볼 텐데. 자, 학교에서 산과 염기 들어갔니? 어, 음, 그 브랜스테드까지 나왔어요. 어디까지? 브랜스테드요. 브랜스테드의 산과 염기까지 나갔어? 네, 근데 루이스의 산과 염기는 안 배웠지? 네, 자, 그러면 선생님도 여기에서는 두 가지 정의만 해줄 거예요. 자, 산과 염기에서 첫 번째, 산이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염기라고 하는 정의. 자, 누구의 정의냐면, 자, 아레니우스의 정의가 있어요. 아레니우스의 산은 수용액에서 정의를 하는 거야. 수용액에서 H 플러스 이온을 내는 물질을 우리는 아레니우스의 산이라고 부르고, 아레니우스의 염기는 수용액에서 수산화이온 OH 마이너스 이온을 내는 물질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알겠네?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그런데 아레니우스의 정의는 용액에서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한계점이 뭐냐면 H 플러스 이온으로 존재 안 하고 물하고 결합해서 H3O 플러스로 존재하는 거거든. 근데 자, 이제 로리 브랜스테드. 로리 브랜스테드의 산은 자, 양성자가 뭐냐면 H 플러스가 양성자예요. 그래서 네, 양성자를 제공하는 물질, 이거를 우리는 로리 브랜스테드의 산이라고 부르고, 로리 브랜스테드의 염기는 양성자를 받는 물질이에요. 자, 요거를 우리는 염기라고 부르는 거야. 로리 브랜스테드의.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정의를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보기 위해서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보자. 자,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를 배울 때, 자, 첫 번째 산은 있지? 이름 중에 무슨 산으로 부르는 물질이 있죠? 네. 자, 우리 무슨 산으로 부르는 거, 너 한번 얘기해봐, 알고 있는 거. 아세트산, 그래, 또 음, 알고 있는 거 그거밖에 없어? 어, 자, 이거 있잖아. 염산, 네, 황산, 질산, 아세트산, 김치에 들어가 있는 유기산, 개미의 곤충에 들어가 있는 포름산. 무슨 산으로 끝나지? 네, 걔네들은 모두 아레니우스의 산이 되는 거야. 거기에서 HCl 염산, HNO3 질산, H2SO4 황산, 이런 것들. 자, 그러면 HCl을 수용액에 녹이잖아. 그러면 H 플러스 AQ,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AQ라고 쓴단 말이야. 여기 봐. H 플러스를 내놨지? 네, 누가 내놨어? HCl요. 그렇지. HCl이 내놨으니까 HCl은 아레니우스의 산이라고 부르는 거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레니우스의 염기는 이름 중에 이렇게 부르는 거. 수산화 뭐뭐뭐로 부른다야. 알고 있는 거 대답해봐. 수산화나트륨, 그렇지. 수산화나트륨. NaOH. 또 KOH, 수산화칼륨, 수산화칼슘, 이런 거 다 아레니우스의 염기가 되는 거야. 네, 그래서 봐봐. NaOH를 물에 녹이면 Na 플러스하고 수산화의 OH 마이너스가 나왔잖아. 이거 봐. 여기서 OH 마이너스가 나왔죠? 네, 누가 OH 마이너스를 내놨어? NaOH요. 그래. 그러니까 NaOH는 아레니우스의 염기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로리 브랜스테드의 산과 염기는 어떻게 따지는지 또 살펴볼 때, 자, 여기에서는 있지, 화살표가 쌍으로 있어요. 가역 반응이야. 자, 봐봐. 똑같은 HCl인데 물에다 넣었어. 그랬더니 자, 요렇게, 자, 요거를 Cl-하고 요렇게 썼다고 보자. 자, 그럼 봐봐. 얘가 이렇게 되면서 H 플러스를 내놓고 H2O한테 줬니? 아니요. 아니야? HCl에서 H 플러스를 H2한테 준 거 아니야?
자, 얘는 이렇게 변했잖아. 아, 네, 그래, 물이 H 플러스를 받았잖아. 네, 그러면 얘는 준 거야. 그러니까 주는 물질 산. 그리고 얘는 H 플러스를 받았으니까 염기 이렇게 따지는 거지. 네, 자, 근데 우리 물이 염기인 거 맞아? 평상시에 물이 염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 아니요, 아니잖아. 물은 중성인데 이 반응으로 볼 때 H 플러스를 받은 물질이니까 롤이 브랜스테드의 염기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봐봐. 거꾸로. Cl-는 H3O 플러스로부터 H 플러스를 받으면 HCl로 돌아가지. 네, 그러면 얘는 받는 물질이니까 염기가 되고 얘는 주는 물질이니까 산이 될 수 있잖아. 네, 그래, 그걸 잘 따져야 돼. 이렇게 따지는 게 로리 브랜스테드의 염기예요. 산염기예요. 그 다음에 또 봐봐. 자, NH3를 자, 물에 녹여볼 거야. 자, 근데 NH3 봐봐. 암모니아지 이름이. 네, 암모니아는 내어 놓을 수 있는 H 플러스를 가졌나? 산처럼? 아니요, 아니고. 그 다음에 수산화라는 말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러면 여기서 봐봐. 얘가 어떻게 변했냐면 NH4 플러스가 됐고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이온이 생겼는데 요 OH 마이너스가 생겼다 그래서 아레니우스에 염기가 있다라고 하면 안 돼. 여기에서는.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변한 거냐면 얘가 이렇게 되면서 H 플러스를 받았니? 네, 그러면 얘는 받았으니까 염기가 되지. 네, 누구의? 로리 브랜스테드에. 근데 물은 이렇게 되면서 H 플러스를 내주었죠. 네, 그러면 물은 여기서 산으로 작용한 거야. 그러면 거꾸로는 요게 산이고 요게 염기가 되겠지. 네, 그래, 요렇게 따지는 게 로리 브랜스테드의 산과 염기야. 그런데 잘 봐. 이 두 반응에서 보면 H2O는 자 산으로도 염기로도 작용했지. 그런 거를 양쪽성 물질이라고 불러요. 자, 양쪽성 물질로 작용했다. 그러면 양쪽성 물질은 뭐냐? 산으로도 염기로도 작용하는 물질이에요. 이해됐니? 음, 자, 여기까지 해서 요거 필요한 거 300페이지에 거기 2번까지가 있잖아. 네, 거기까지 해서 필요한 거 쭉 써놓으면 돼요. 네, 자, 그런데 잘 봐봐. 요거는 NH4OH는 자, 얘를 물에 녹이잖아. 알겠니? 음, 그러면 NH4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이온으로 이온화되지. 음, 그러면 얘는 수산화 암모늄, 수산화라는 말이 들어가지. 음, 그러면 얘는 뭘로 작용할 수 있는 거야? 아레니우스의 염기로 작용했구나.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음, 이렇게 수산화가 들어가는 게 아레니우스의 염기야. 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러면 넘어가 주세요. 자, 301쪽하고 자, 302쪽에 보면은 가운데까지 해서 이거는 산과 염기의 성질 나와 있지. 음, 검서가 이거는 쭉 한번 읽어보라고 선생님이 정리해 준 거야. 학교에서 산의 성질, 염기의 성질 배우면은 선생님한테 다시 얘기를 해주고 자, 산의 네, 특징 중에 뭐 신맛이 난다. 그리고 지시아를 변색시킨다. 금속과 반응하면 수소기체를 발생한다. 이런 거 쭉 있죠? 네, 이거는 통합과학에서 배운 내용이야. 네, 통합과학에서 산과 염기의 성질 배운 거를
선생님이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화학원에서는 302쪽을 봐봐. 거기 보면 물의 자동이온화 이게 나오죠. 예. 물의 자동이온화를 배울 거야. 자, 한번 배워보자. 자, 물의 자동이온화. 자, 첫 번째, 물의 자동이온화. 자, 물의 자동이온화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극히 적은 양의 물 분자끼리, 자, 굉장히 적은 양의 물 분자끼리 H 플러스 이온을 주고받는 반응이 일어나요. 자, 요거를 물의 자동이온화라고 불러. 자, 그러면 잘 봐. H2Ol이 H2L과 반응해서, 자, 여기서도 역시 가역 반응이 되겠죠. 네. 그랬더니 H3O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온화되는 반응. 이거를 물의 자동이온화라고 불러. 이해됐니? 네.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얘와 얘는 물이 이온화될 때는 항상 같은 개수로 이온화되겠지. 네. 항상 같아요. 물 분자에서는 항상 같아. 이해됐어?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첫 번째,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해서 KW라는 값을 배워야 돼. 자, KW가 뭔지를 배울 건데, 자, 첫 번째, 물에서는 자, H3O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몰수는 항상 같아야 되지. 네. 자, 몰수는 항상 같고, 그 다음에, 자, 평형을 따지는 거거든. 자, 동적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동적 평형을 이루므로, 자, H3O 플러스 농도와 OH 마이너스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네. 맞아요. 일정하게 유지된다.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네. 자, 그래서 세 번째. 자, 보자. 그러므로 KW는 물의 이온화 상수는 두 이온의 몰 농도예요. 몰 농도. 곱으로 나타난다. 자, 몰농도 우리 1단원에서 범서가 선생님이랑 몰농도 엄청 배웠어. 자, 몰농도는 뭐분의 뭐였지? 이거 4단원에서 굉장히 중요해.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 그렇지. 부피분의 몰수. 안 잊어버렸네. 부피는 리터로 표현해야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몰수 이게 N이고 이게 몰농도 M이니까 이건 부피 V로 하면 몰수 N은 MV다 라는 거 우리 늘 계속해서 풀었었잖아. 예. 여기에서 이거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야. 알겠지? 네. 그 다음에 잘 봐. 네 번째. 25도씨에서 자, 25도씨에서야 KW는
자, 이걸 개가로예요. H3O 플러스. 이게 몰 농도야? OH 마이너스거든? 네. 25도에서는 이게 항상 얼마냐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에요.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잘 봐야 돼, 이제. 물에서는, 자, 그게 노트에 없는 내용도 계속 설명하는 거니까 봐. 물에서는 25도씨에서, 자, 요게 같다 그랬지. 하나 생기면 하나 생기니까, 그쵸? 네. 요거는 얼마겠어, 그러면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 같아야 되지. 네. 맞니? 네.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자, 그런데, 자, 이제 또 봐봐. 요거 알아둬야 돼. 자, 25도씨에서는 있지. 네. 액성에 관계없이 동적 평형이기 때문에 액성에 관계없이라는 말은 산이든 염기든 중성이든 상관없다 이런 얘기지. 네. 그치? 네. 이거는 무조건 외워둬야 돼요. KW는 H3O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곱으로 나타나고 액성에 관계없이 얘는 10의 마이너스 14승이에요. 25도만 맞으면 돼요. 25도만. 네. 그래서 모든 산염기 자동 이온화 나올 때는 이제 항상 25도로 문제가 나와. 알겠니? 네. 이게 불의 이온화 상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자, 그러면 수용액의 액성은 그러면 얘네들 몰농도 가지고 어떻게 따지는지 또 살펴볼까? 자, 수용액의 액성. 자, 첫 번째, 중성이라고 하는 거는 H3O 플러스 몰농도 값은 OH 마이너스하고 똑같아야 중성이지. 네. 이거는 그럼 얼마겠어? 10의 마이너스 7승이 나오지? 네. 그러면 산성일 때는 누가 더 높은 거야? 요게 더 많은 H3O. 거예요. 자, 앞으로 자, 범서가 H3O 플러스는 우리가 뭐와 동일하게 쓸 거냐면 H 플러스와 동일하게 사용할 거거든. 네. 그러면 얘가 더 많아야지요. 네.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더 크다는 얘기지. 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염기는 자, 염기성에서는 H3O 플러스가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도 작고 OH 마이너스가 제일 클 때 우리는 염기성이라고 불러. 됐습니까? 네. 그러면 범서가 이제 우리 이런 거 들어봤어? pH라는 말 들어봤지? 네. 이 pH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수소이온 농도지수라고 부르거든? 네. 그러면 수소이온 농도지수 pH와 자, 거기서는 수산화이온 농도지수는 없죠. 수산화이온 농도지수 이거를 POH라고 불러. 자, 두 가지를 함께 배워볼 거야. 그런데 저기에서 P라고 하는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를 배울 거거든. P. 도대체 P가 뭐냐, P가. P의 옆에가 뭔가 붙어 있잖아. P라고 네. 하는 함수는 마이너스 로그 함수예요. 이해됐어? 네. 자,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 함수인데, 자, 잘 봐.
25도씨에서 지금부터 이제 pH, pOH 이거를 따지는 방법이 나오는데, 자, 25도에서 자, pKW를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자, P가 어떤 함수라 그랬죠? 로그? 마이너스 로그라 그랬잖아. 네.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에 KW를 거기에다 붙인 거지. 네. KW가 뭐라 그랬죠? 상수? H3O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곱으로 나타내는 거 아니었어? 네. 자, 요거는 얼마였어? 요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그러면 이건 얼마야? 14네? 14, 네. 그래,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14니까 요게 앞으로 넘어서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될 거 아니야. 네. 그래, 요게 이렇게 14가 됐어. 근데 자, 잘 봐. 자, 이게 로그의 곱이죠, 여기서는. 네. 로그의 곱은 뭐죠? 더하기? 더하기지. 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마이너스 로그 H3O 플러스하고 더하기 마이너스 로그 OH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니? 네. 그래, 요것을 우리는 pH라고 불러. 그 다음에 그 옆에 요거를 pOH야. 그러면 pH하고 pOH를 더하면 얼마가 된다? 14? 얼마? 14 14? 무조건 똑같은 시간이야 이거 전부. 네. 그러니까 14가 되는 거지. 네. pH하고 pOH는 무조건 더하면 14야. 네. 그래.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 25도씨에서 모든 수용액의 pH 더하기 pOH는 무조건 14예요. 모든 수용액이야. 모든 수용. 네. 자, 그런데 자, pH 1 단위당 수소이온 농도는 몇 배로 움직이니? 10배 10배? 차이죠? 네. 왜 그러냐면 한번 봐봐. pH 5다 그러면은 자, 얘는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5승인 거지? 네. 10의 마이너스 5승이 농도야. pH가 6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음. 그봐 마이너스 5승하고 마이너스 6승은 농도가 몇 배 차이야? 10배요. 10배 차이죠? 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혹시 풀을 수 있겠어? 자, pH 6인 산을 100배 물켰어. 100배 물키면 자, pH는 몇이 될까? 8? 8? 네. 아니에요. 자, 얘는 pH는 7이 돼요. 야, 왜 그런지 보자. 산을 아무리 물켜도 연기가 되진 않죠. 아, 네. 중성이 되지요. 네. 그래. 산을 아무리 물켜도 연기가 되지는 않아. 네. 그렇기 때문에 산을 물켰다, 아주 많이 물켰다, 그러면 중성이 되는 거고, 연기를 또 아주 많이 물켰다, 그래도 중성이 되는 거야. 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꼭 기억해둬야 돼. 네. 자, 그러면 자, 이제 네 번째. 수용액의 액성과 pH, pOH를 따질 때 첫 번째. 산성은 자, pH는 7보다 작지요? 네. 그 다음에 자, pOH는 7보다 어때야 돼? 산성일 때는. 높아야 돼요. pOH가 7보다 커야지. 네. 그게 산성인 거야. 네. 그 다음에 중성일 때는 pH도 7이고 pOH도 7이어야지. 네. 그 다음에 염기성에서는 pH는 7보다 크고 pOH가 7보다 작아요. 네. 이게 pH, pOH를 가지고 수용액의 액성을 따지는 방법이야. 이해됐지? 그래. 거기서 보면은 이제 수용액의 pH를 확인하는 방법은 지시약, pH 시험지 또는 pH 측정기 등으로 알 수 있다. 요거는 읽어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범서가 여기까지 해서 질문할 거 있어? 아니요. 이해는 다 됐어? 네. 너 여기 이해된 거 확실히 완전히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야 되거든. 아직 네. 우리는 중화 반응은 아직 안 배웠는데 이제 중화 반응 오늘은 조금만 들어가 보자. 네. 자, 중화 반응 조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거. 자, 첫 번째. 중화 반응은 뭐가 중화 반응이냐? 그러면 자, 산과 염기가 반응하여 염과 물을 만들고 열을 발생하는 반응이에요. 자, 이런 반응을 우리는 중화 반응이라고 불러. 그러면 저 말 그대로를 선생님이 써볼 테니까 봐봐. 산과 염기가 반응하여 염과 물을 만들고 열을 발생하는 반응. 자, 그러면 이 열을 우리는 뭐라고도 부르냐면 중화열이라고도 불러요. 자, 그러면 우리 산과 염기의 가장 대표적인 거 한번 볼까? 산은 HCl, 그 다음에 염기는 NaOH. 얘가 반응하면 염은 NaCl이 되고 물이 만들어지네. 물은 액체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이온으로 존재하죠.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얘도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그런데 반응을 한 후에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는 있는데 얘는 액체죠, 액체. 네. 물에 자동 이온화는 여기선 생각하지 않는 거야. 물은 아주 극히 적은 양만 이온화되니까. 자, 그러면 네. 엄서가 여기에서 봐봐. 화살표 왼쪽에 있던 이온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없어진 이온 보이니? 네. 어떤 거야? H랑 OH 마이너스요.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H2O가 되면서 사라졌죠. 네. 자,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중화 반응의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불러요.
모든 중화 반응에서는 알자 이온 반응식이 이거야. 자, 네, 그러면 자, 여기서 봐봐. 자,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는 좌우측에서 변하지 않았죠. 네, 이런 이온을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나니? 구경꾼이요? 그렇지. 이게 구경꾼 이온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자, 이걸 구경꾼 이온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양적 관계를 한번 여기서 이거 되게 중요해 이제. 산과 염기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 양적 관계. 자, 양적 관계는 이걸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는 같은 수로 반응하지. 네, 같은 몰수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응하는 이온수가 많을수록 반응하는 H 플러스와 OH가 많을수록 열도 많이 발생하니? 네, 맞아요. 많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 중화 반응을 시켰을 때 양적 관계에서 자, H 플러스의 수하고 OH 마이너스 수가 같으면 이거는 중성이지. 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중화점이라고 불러요. 중화점. pH가 7인 점이지. 네, 근데 H 플러스가 OH 마이너스보다 많으면 얘는 산성이죠, 아직도. 네, pH는 7보다 작아야 돼요, 당연히. 그 다음에 H 플러스가 OH 마이너스보다 적으면 이게 염기성이고 pH는 7보다 커져야 돼. 이게 네,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거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자, 거기에 304페이지 보면은 이제 완전 중화식 나오지. 네, 이거 무조건 여기에서는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 자, 완전 중화식. 중화점이 되는 걸 찾는 거예요. 중화점. 네, 완전 중화식은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워요. MV는 N 다시 M 다시 V 다시 이거 다 곱하기야. 자, MV가 뭐였지? 몰수? 그게 몰수예요. 네, 그치? 네, 우리 앞에서 1단원에서 배운 대로. 그러면 N이 뭐냐면 여기서는 한쪽은 산이야. 산의 가수라고 부르고 M은 산의 농도. 그 다음에 V는 산의 부피예요. 자, 부피는 항상 뭘로 따져야 된다고? 리터로 따져야 되는 거야, 원래는. 네, 근데 양쪽을 밀리리터로 서로 계산할 때는 똑같아. 천분의라고 붙이는 게 똑같아지니까. 자, 오른쪽은 염기가수. 그 다음에 M-는 염기 농도. 그 다음에 V-는 염기의 부피예요. 이게 같을 때 완전 중화가 되는 거야. 그러면 왼쪽은 뭐냐면 이 세 개를 다 곱하면은 H 플러스 몰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네, 다 곱하면은 OH 마이너스의 몰수가 되는 거야. 이거 봐. H 플러스의 몰수와 OH 마이너스 몰수가 같을 때 중성이 되는 거지. 그게 중화점인 거야. 그런데 가수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일가사 얘네는 HCl, HNO3 이런 것들이 일가산. 이가산은 H2SO4 그 다음에 H2CO3 자 이런 거 내어놓을 수 있는 H의 개수가 가수예요. 네, 그 다음에 일가염기는 그럼 뭐가 있겠어?
NOH? NaOH. NaOH 또는 KOH. OH가 하나 있잖아. 네. 그러면 이가 염기 얘기해봐. 어, 그러니까, CaOH2, BaOH2, 수산화 바리움 또는 수산화 칼슘 이런 게 다 이가 염기가 돼. 네. 자, 그런데, 자, 지금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거는 완전히 중성이 되는 점을 찾는 방법이었죠? 네. 근데 만약에 혼합 용액이 산하고 염기를 혼합했어. 그러면 아직도 산성인 경우가 있겠지? 네. 자, 산성인 경우 H 플러스에 그러면 농도는 어떻게 되고 또는 H 플러스의 몰수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는 자, 이렇게 푸는 거야. 자, NMV 마이너스 N V 는 이거를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은 구별이 안 되니까 N1 M1 V1 빼기 N2 V2는 MV 이렇게 풀어보자. 자, 네. 그러면 요 처음 게 뭐냐면 H 플러스의 몰수예요. 네. 그 다음에 뒤에 거는 OH 마이너스의 몰수야. 그리고 MV가 바로 뭐냐면 H 플러스의 몰수예요. 맞지? 네. 자, 혼합용액의 액성이 산성이라 그랬으니까 H 플러스의 몰수는 산의 몰수 H 플러스의 몰수에서 OH 마이너스의 몰수를 뺀 만큼이 H 플러스가 남잖아. 네. 자, 이건 혼합용액의 액성이 산성인 경우. 자, 그런데 혼합용액 액성이 염기성인 경우는 어떻게 풀 거야? 반대로. 반대예요. 공식은 똑같아. 어떻게? N1, M1, V1 빼기 M2, V2는 똑같아. MV로. 근데 이게 네. 뭐니? 처음 게. 염기. OH 마이너스의 몰수죠? 네. 그리고 요게 H 플러스의 몰수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MV는 OH 마이너스의 몰수다. 이렇게 알아둬야 돼. 이해됐어? 네. 자, 그럼 여기서 자, 범서가 여기서 이거를 그 밑에 얘 선생님이 두 개 들어둔 거 있잖아. 음. 거기에 완전 중화점 찾는 방법에서 얘 두 개 있는 걸 풀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네. 뭐가 나와 있는지 봐봐. 0.1몰 염산 100ml에 자, 0.1몰 수산화 나트륨을 중화시킬 때 중화점이 되는 즉 0.1몰 농도 HCl AQ에 AQ 100ml를 100ml를 완전 중화하기 위해 필요한 0.1 몰농도 NaOH 수용액 부피는 얼마냐 이렇게 나와 있죠? 부피는 얼마냐? 그러면 여기에 집어넣을 거야. NMV는 M-M-V NMV는 M-M-V에 대입을 하자. 자, 이 산은 몇 가산이야? 혈가산이요. 그리고 농도는 얼마래? 0.1몰 농도요. 그리고 부피는 0.1리터요. 0.1리터. 그리고 염기는 몇 가염기? 1가염기요. 그 다음에 농도는 얼마짜리? 0.1몰 농도요. 그 다음에 V는 얼마냐? 이런 얘기잖아. 그러므로 V는 얼마가 돼요? 0.1리터요. 0.1리터 똑같이 100ml죠? 네.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밑에 두 번째 얘도 있죠. 네.
자, 어떻게 나왔는지 보자. 0.1몰 황산 100ml를 중화하기 위해, 자, 0.1 몰롱도 H2SO4 수용액 100ml를 완전 중화하기 위해 필요한, 자, 0.1 몰롱도의 NaOH 수용액 부피는 얼마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선생님이 쉽게 문제를 되게 쉽게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네, 이론을 알기 위해서. 알겠지? 네,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하면 돼? NMV는 M-M-V'에 넣으면 되겠지? 네. 산은 몇 가산이야? 이과산이요. 그 다음에 농도는 0.1몰 농도, 부피는 0.1리터. 그쵸? 네, 자, 염기는 몇 가염기야? 일가연기요. 그리고 농도는 0.1몰 농도, 부피는 얼마냐? 이런 얘기지? 네, 그래, 부피는 얼마가 돼? 0.2리터. 0.2리터. 네, 200ml가 필요하죠? 네, 이렇게 푸는 게 완전 중화식으로 만들어 푸는 방법이에요. 네, 이해됐냐? 네, 그러면은, 이제, 자질구레한 거 먼저 다 끝낼 거야. 자, 일상에서 우리 중화반응의 예 한번 배워볼까요? 중화반응의 예. 자, 생활에서 중화반응을 이용하는 예가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자, 위산 과다시 속이 막 쓰려. 네. 위산 과다시 뭐를 먹죠? 제산제. 제산제를 복용해요. 이것도 역시 중화반응의 예를 가지고 산을 좀 줄이는 거야, 산의 농도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생선 비린내 제거에 뭐를 쓰니? 레몬. 레몬즙. 그쵸? 네, 레몬에는 무슨 산이 있냐면 시트르산이 있어요. 무슨 산, 아레니우스의 산이잖아. 근데 비린내를 내게 하는 게 염기다 이런 얘기가 되겠다. 그치? 음, 자, 세 번째는 자, 산성 토양에 자, 산성비가 내려서 산소가 된 산성 토양에 석회가루 뿌리는 거야. 자, 요거와 완전히 똑같은 반응이 이게 있어요. 매우 신김치에 여기다 뭘 집어넣어주냐면 자, 계란 껍질이나 조개 껍질을 넣어주면 돼. 그러면 조개 껍질이나 계란 껍질이 싹 녹아버리면서 신맛이 좀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자, 벌레 물린 곳 있죠? 예, 벌레가 물었어. 벌레 물린 곳에 자, 벌레는 호름산이 있거든. 개미산. 네, 그곳에 암모니아수를 발라요. 암모니아수를 바른다. 이런 거. 그 다음, 자, 비누를 만들 때는 염기로 만들거든. 비누로 머리 감은 후 헹구는 물에 10초 한두 방울을 떨어뜨려요. 자, 이게 우리 중화 반응의 생활에서의 예야. 네,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화학원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염이 뭔지 간단하게 배워볼 거예요. 염. 자, 중화 반응은 산과 염기가 반응하여 염과 물을 만들고 열을 발생하는 반응. 근데 이 염은 있지 화학원에서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 학교에서 네, 혹시 나올까봐
선생님이 이것도 정리를 해줄 건데. 근데 네, 화학2는 염이 되게 중요하거든. 염은 뭐가 염이냐면 산의 음이온하고 염기의 양이온이 결합한 물질을 우리가 염이라고 불러요. 자, 염의 생성 반응을 한번 쭉 배워보자. 산과 염기가 반응하여 염과 물이 되는 경우 이 반응은 산 HCl과 염기 NaOH가 염 NaCl 그 다음에 물 요 반응, 또는 산하고 금속을 반응시켰더니 염하고 수소가 나왔다. 그래서 산에 마그네슘을 반응시켰더니 요 반응하고 수소가 나왔다. 그 다음 세 번째, 산에 금속 산화물 그랬더니 염하고 물이 나왔다. 이 반응도 있는데, 자, 염산에 산화 금속을 반응시키면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요. MgCl2, 그 다음에 요게 수소 대신에 물. 그 다음 염기에 비금속 산화물이 결합해도 염과 물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자, 염기 석회수예요. CaOH2 이게 석회수, CO2 비금속 산화물, 그래서 CaCl2 그 다음에 물. 자, 그런데 선생님이 있지, 이 염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네, 수능에서도 그렇고 학교 시험 문제에서도 거의 염에 대해서는 안 나오더라고. 네, 금속 산화물과 비금속 산화물 이거 외우기 싫으면 안 외워도 돼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 보고 외워도 되고. 네, 요거는 외우기 싫으면은 학교에서 안 배웠다, 언급을 안 해줬다, 그러면 외우지 마. 네, 자, MgO에 CO2가 결합하면 MgCO3 이런 형태로 결합이 되거든. 그리고 또 네, 반응이 더 있죠. 자, 염과 염이 반응하여 또 염과 염이 만들어지는 반응. 맞지? 그 다음에 금속과 비금속이 바로 결합해서 염이 되는 반응. 자,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돼. 음. 자, 여기까지. 자, 질문할 거 있어, 없어?